당신의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정부가 멈췄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합니다. 건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입구에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클로즈드, 출입 금지, 시스템 운영 일시 정지. 당신은 이해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세금 내고 행정 서비스를 받고 법과 복지로 보호받던 국가, 바로 정부가 멈춘 겁니다.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실제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출근하지 못했고 국립공원, 통계청, 질병관리청,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멈췄습니다. 군인은 일하지만 월급은 미지수, 행정은 돌아가는데 돈은 흐르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셧다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미국이 왜 반복적으로 셧다운을 겪는지,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한국, 나아가 세계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셧다운, 그건 왜 발생하는가? 우선 셧다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정부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핵심은 예산입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연방 예산안이 통과돼야 정부 각 부처는 돈을 쓰고 계획을 집행하고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이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내놓고 서로의 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복지 예산, 해외 원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항목들을 둘러싸고 양쪽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없으니 법적으로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은 셧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행정 시스템 고장이 아닙니다. 정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숫자로 보는 정부 멈춤의 현실. 자, 그럼 셧다운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5년 이번 셧다운의 수치는 이렇습니다. 약 75만에서 90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으로 출근하거나 아예 출근 금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일은 해야 하지만 월급은 나중에, 혹은 일하지 마라, 나중에 연락하겠다. 국방 관련 인력은 근무를 유지했지만 민간 인력의 절반 이상은 강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200만 명은 근무 중이지만 급여는 미지급 상태로 처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폐쇄됐습니다. 관광객은 입장할 수 없고 지역 경제는 멈췄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셧다운으로 인력을 감축했고 신규 감염병 분석 업무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노동부 통계청은 고용동향 보고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실업률, 신규 고용, 산업별 노동지표 같은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 시장과 정책 판단 모두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WIC 영양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산모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산이 끊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저소득 가정이 다음 주부터 분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항에선 교통보안요원 TSA과 항공 관제사들이 무급으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죠. 한 명만 결근해도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부서가 아니라 전 부처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멈춤, 셧다운의 실체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질문. 만약 한국에서 노동부가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육아복지 예산이 끊기고 군인에게 월급이 밀린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미국에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시스템에 예고된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자주 멈추는가? 그 해답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삼권 분립이 극단적으로 철저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행정권,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집행권, 그리고 사법부는 해석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행만 할 수 있고 그 실행에 필요한 돈은 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의회는 양원제입니다. 상원 세넛과 하원 하우스이 각각 존재하며 이 둘이 모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두 원이 각기 다른 정당이 다수당인 경우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엔 정당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복지, 건강보험, 환경, 교육, 공화당은 국방, 국경, 세금 감면, 작은 정부. 양당이 각각 자신들의 핵심 정책을 예산안에 담고 상대의 정책을 빼려하면서 예산안은 정쟁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행정문서가 아니라 정치 선언문이 되는 순간 정부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셧다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원인입니다.
셧다운의 반복 구조 시스템의 내재적 리스크. 미국 정부 셧다운은 단지 정치 싸움의 부산물로 보기엔 너무 자주, 너무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총 21번, 그중 10번 이상이 지난 30년 안에 집중됐죠. 왜 반복될까요? 가장 핵심은 예산 승인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양당이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원, 하원, 대통령이 서로 다른 당일 경우 극단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속 가능한 예산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시 예산안 CR 컨티뉴잉 레졸루션에 의존하면서 근본적인 재정 구조 논의는 항상 뒤로 밀리죠. 게다가 셧다운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정치인들까지 등장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멈추는 위협이 정치 전략이 되어버린 아이러니까지 벌어집니다. 셧다운을 만든 정치 심리 양당 대립, 그리고 책임 돌리기. 이번 셧다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강경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합의 실패가 아닙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극우 성향 의원 그룹 프리덤 코커스이 별도로 움직였고 민주당도 중도파와 진보파 간 이견이 컸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즉 책임전과 정치 블레임 게임과 셧다운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눈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너 때문이야만 외치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셧다운이 실제로 불러온 피해 숫자로 보는 현실. 그렇다면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 22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연방도서관은 즉시 폐쇄됩니다. 항공안전, 식품검사, 연방법원 등의 서비스는 긴급 인력만 남기고 운영 축소에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조메더케어는 일단 유지되지만 신청 업무는 대부분 중단되죠. 그리고 이건 단지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돌보는 부모, 저소득층 가정, 군 가족, 비자 여권 발급 대기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WIC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끊기면 며칠 내로 운영을 멈춥니다. 신생아 분유, 임산부 영양식 지원이 멈춘 거죠. 단순한 행정의 일시 정지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부터 충격이 전해지는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반복된 셧다운, 미국 시민은 어떻게 반응했나? 재미있는 사실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보수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2013년과 2018과 2019년 셧다운에서 CNN, 푸유, 갤럽 등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공화당 책임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략이 미국 유권자 다수에게는 무책임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공화당 내부의 분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경제 불안 심리 확산이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고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예산안 부결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다. 그리고 이 결함은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멈춘다는 건 전 세계 경제, 외교, 안보 흐름에도 급제동이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셧다운은 국내 정치의 문제이자 국제 전략의 리스크입니다. 셧다운은 왜 반복되는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미국의 셧다운은 일정 주기로 반복됩니다. 단순한 예산 실패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정치 구조의 고질적인 병력이 존재하죠. 첫째, 연방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반드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 의회는 1976년 이후 한 번도 제 시간에 예산안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양당제의 교착.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합니다. 한쪽은 사회복지 확대, 다른 쪽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죠. 결과는 셧다운. 국민은 볼모가 됩니다. 셧다운의 연대표. 이게 몇 번째일까요? 미국 연방정부 또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셧다운은 역사상 22번째입니다. 첫 시작은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안 갈등으로 18개 부처 수십만 명이 일시 정지됐죠. 그땐 아직 셧다운이 생소했던 시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클린턴 정부 때 무려 21일간의 셧다운, 공화당 하원과의 예산 충돌, 그리고 미국 전역이 기약 없는 스톱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최장 셧다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면 충돌. 핵심 쟁점은 바로 오바마케어. 이때도 16일간 정부 멈춤, 국립공원, 연구소, 각종 기관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대치. 그 결과 35일간 셧다운,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엔 2023년, 2024년에도 셧다운 위기. 그때마다 막차 예산으로 겨우 넘어갔죠. 하지만 결국 2025년 10월 1일 다시 멈춰섰습니다. 상원의 단기 예산안 부결, 공무원 43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무급휴직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40년 넘게 반복된 똑같은 패턴. 당파 싸움, 예산 충돌, 셧다운, 국민 피해. 하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40년간 17차례 넘게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비정상이 아닌 일상으로 겪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는 이미 경고했다. 2018년에서 2019년 셧다운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과는 무려 35일간의 셧다운.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TSA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식품안전 점검, 환경보호, 연방 법원 업무 등도 멈췄죠. 더 심각한 건 셧다운 PTSD였습니다. 수많은 가게가 생계 위기에 몰렸고 사회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죠. 셧다운이 한국에 주는 경고. 우리는 이 미국의 사례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한국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자주 넘깁니다. 국회 파행, 감정적 대립, 정쟁 중심의 협상은 미국과 다르지 않죠. 공무원, 국민, 기업 모두 불확실성에 흔들립니다. 사회 시스템이 정치에 종속될 때 행정은 마비되고 시민은 외면당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셧다운은 단지 미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경고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협상이 실종된 정치? 타협 없는 전쟁의 능? 아니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스템?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셧다운의 반복은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 그리고 그 안의 정치와 타협의 실패가 만든 구조적 경고입니다. 우리는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